자,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17번부터 15번부터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좀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건데 알파 베타의 배소관계도 나와 있어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작다라고 돼 있을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황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함수 fn을 만들 건데 이 fn은 뭐가 되냐면 내가 구했던 그 두 근 있죠? 알파와 베타를 이 n을 제곱한 만큼 n번 거듭 제곱해서 빼준 식의 값을 내는 것을 fn이다 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f9 그래? f9 분의 f10 마이너스 2 곱하기 f8의 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냥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알 수 있지, 그치? 두 근의 합은 4인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이 F10, F8, F9라는 수를 한번 써볼 건데 일단 F9부터 볼까요? 그쵸? 그럼 9는 알파의 9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9제곱이죠, 그쵸? 맞죠?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걸 써주면은 뭐 알파의 세제곱의 세제곱 정도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의 세제곱 정도? 이 정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식의 인수분해는 쓸 수 있죠. 아니면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얘를 곱셈 공식 변형의 느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얘 하나들이 다 뭐야? 이게 세제곱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런 느낌일까? 괜찮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의 값을 구할 건데 알파 베타 값은 아니까 얘는 쓸 수 있어요. 그럼 내 거라는 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값을 알아낼 수 있으면 얘를 값으로 낼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힌트를 알고 있을 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알파 구할 수 있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구해야겠네. 그렇지? 좀 까탈스럽네 이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못 구하지만 이거 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4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가 8을 더하는 거지. 그렇지? 24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수는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야. 그럼 24의 양의 제곱 거니까 루트 24. 괜찮습니까? 루트 24? 몇이죠? 2루트?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했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얘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세제곱한 상태에서 플러스 3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식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치? 그럼 써주시면은 와 힘들다. 그치? 하나씩 걸려니까 얘는 지금 2루트니까 2루트의 세제곱 번거롭긴 하지만 써놓긴 할게요.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똑같이 2루트 6이 들어가겠죠. 그치? 괜찮나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요 식을 구할 수는 있겠지,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일단은 한번 다 해보는 거야, 얘들아. 어쩔 수 없잖아. 알파 10제곱 마이너스 베타 10제곱 구하는 거야. 얘를 딱 보면은 알파 5제곱의 제곱, 베타 제곱의 5제곱인 걸 아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 5제곱의 제곱과 베타 5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5제곱 값을 구해야 될 거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스킵. 그 다음에
F8도 볼게. 얘는 알파 8제곱 마이너스 베타 8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뭐 알파 4제곱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정도 된다는 거는 알아요. 맞죠? 여기서도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간추려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분모는 만들 수 있거든요. 얘를 구했어.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이 두 개를.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5제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얘를 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할 수 있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분모 얘네 둘은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얘는 뭐 어떻게든 구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지? 얘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아니까 그걸 제곱해서 불필요한 거 빼면 되는 거잖아. 얘도 해결은 가능해. 5제곱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세제곱이랑 베타 제곱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두 개를 전개했을 때 알파 5제곱이랑 베타 5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근데 불필요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알파 2개, 베타 3개, 베타 2개, 알파 3개. 그러면 알파 2개, 베타 2개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이 될 거니까 내가 이 식을 구할 텐데 이 두 값을 알고 있으면 이 식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얘를 다 써서 풀면 차근차근히 풀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과정을 쫙쫙쫙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힘든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원래 이런 문제 풀면 혹시 약분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식을 간단히 간추린 다음에 공통인수가 있도록 묶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쌤이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일이 노가다식으로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데 혹시 이 두 식을 각각 식을 썼을 때 여기에 공통인수가 있게끔 묶이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쌤 그것까지 확인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답을 내는 거야 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내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3개 나올 거니까 이 식을 써주게 되면은 10제곱이 알파 10제곱 마이너스 베타 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제곱일 거니까 알파 8제곱 마이너스 베타 8제곱 나오고 분모는 9제곱일 거니까 알파 9제곱 마이너스 베타 9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봤어. 너무 어려워. 일단 뭐 내가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마땅히 없어. 근데 얘네 둘이 알파 관련된 식이니까 알파 10제곱이랑 이 알파 8제곱 이 정도로 마이너스 베타 10제곱이랑 플러스 2 베타 8제곱 이 정도까지는 세팅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근이니까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쌤이 쓰는 건 뭐냐면 혹시 몰라 쓰는 거야. 알파 9제곱 마이너스 베타 9제곱인데 이 두 개를 내가 알파 8제곱을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바꿔줬는데 내가 이거 바꾼 이유가 뭔지는 알 거예요. 8제곱으로 묶어주면 베타 제곱이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치? 이게 되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내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또는 베타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는요 4알파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맞죠? 맞죠? 그럼 내가 얘를 4알파로 바꿨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도 4베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돼요? 그럼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 줄로 가면 뭐야? 4알파 9제곱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4베타 9제곱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어줄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지. 9제곱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베타 9제곱이니까 4로 묶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된다는 거잖아. 아 역시 그렇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그치? 그죠? 돼요? 쌤이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처럼 원래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구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푸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이게 분모분자 식을 정리하면 약분되게끔 식변형이 되겠구나. 근데 알파 베타를 섞어서 만드는 식은 없어요. 알파는 이 방정식의 유일한 한 근이니까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알파끼리 베타끼리 적절하게 다 묶어서 내가 원하는 저 식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구나. 좋을까요? 네, 쓰세요. 천천히 하세요. 다음 할까요? 자,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맞죠? 17번. 네. 자, 문제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c는 0이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a에 0은 쓰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걸고 시작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와 2b와 3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b, c 구하는 문제겠죠? 그죠? 자, 가조건에서 보면은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 a와 b와 c는 한 자리 자연수이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인 건 뭔지 알죠? 그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요. 또 한 근 베타는 5하고 6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괜찮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두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 근과 개수 관계, 왜? 근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과 개수 관계.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요게 몇이야? a분의 b라는 한 자리 자연수분의 한 자리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파 베타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두근이 모두 양수 범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있잖아요. 1과 5를 더한 6보다는 큰 수일 거예요. 그죠? 6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제일 큰 수는 2와 6을 더한 8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a분의 b라는 걸 알잖아. 그치? a가 양수니까 양변에 a를 곱해도 문제는 없죠. 부등호가 안 바뀌죠. 양수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6 곱하기 한 자리 자연수는 뭐야? b보다는 작대 8 곱하기 a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쓸 수 있는 수가 뭡니까? 자연수니까 1, 2, 3, 4 쓰게 되면 여기에 내가 1을 썼어. 그럼 얘는 6보다 큰 수지. 2를 썼어. 그럼 12보다 큰 수지. 그럼 돼 안 돼? b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a가 1일 때 얘가 6보다 큰 수를 주지만 2일 때부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a는 1이야. 그래야만 b가 결정돼. 그럼 a에 1을 쓰게 되면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B는 그냥 7로 떨어져 나오죠. 그치? 그죠? 그럼 A, B는 구했으니까 이제 C만 가져가면 되는 건 맞네요.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두 근의 합이 6과 8 사이인 다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쵸? 7. 두 근의 합이 7.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또 하나는 C인데 여러분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를 곱한 녀석이 A분의 3C인 걸 알죠. 그쵸? 근데 우리가 A가 1인 거 알았으면 A가 3C라는 거 알죠. 그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3C인데 우리가 지금 두 근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6과 지금 나온 상태에서 요 두 근의 곱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범위도 알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두 식에 있는 값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가장 작은 값은 1과 5를 곱한 5보다는 클 거예요. 맞죠? 그죠? 곱은 2와 6을 곱한 12보다는 작은 수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 세팅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얘 값이 지금 3C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C라는 녀석의 범위는 3분의 5보다는 크고, 뭐야? 4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뭐야? 1.6 몇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1.6보다 큰 자연수니까 C는 2 아니면 3이 되겠죠.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뭡니까? A가 1이고, B가 7인데, C가 2일 수 있고요. A가 1이고 B가 7일 때 C가 3일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저 조건을 만족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 그치? 될까요? 내가 첫 번째 상황을 하면 저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7x 다음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방정식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A, B, C가 한 자리 자리부터 세팅돼 있잖아요. 그치? 그때 나 조건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두 근이 한 근은 1과 2 사이고 한 근은 5와 6 사이인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에 이 방정식은 x-6과 x-1로 구해야 걸 아니까 6과 1이 되지. 그치? 6과 1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다는 게 보여? 그 밑에 있는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니까 9가 나오지. 그치?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근의 공식 쓸 거고 그때 나오는 두 근이 2와 1과 2 사이 5와 6 사이인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근은 2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고 36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근이 이 근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답으로 가겠지. 애초에 얘가 안 되는 걸 확인했으면 얘로 가져가긴 하겠죠.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답은 A는 1, B는 7, C는 3일 거니까 주어진 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졸릴 수 있어. 피곤할 수 있어. 그치? 잘 생각해. 선행을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치? 여러분들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한 문제를 풀어서 현행에 대해서도 깊이를 높이려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를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얘들아. 그치? 그래서 딱 컨셉 조절해서 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잖아요. 지금 3시간을 바짝 열심히 하는 게 집에서 3, 4시간 동안 혼자 멍하니 앉아서 문제 푸는 훨씬 낫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4번인가요? 한번 볼게요. 저도 예상했죠? 네. 자, 24번 문제가 뭐냐는지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방정식 근도 알 수 있죠? 한 허근이 알파래요. 허근 2개 나오나 보네요.
그죠? 그럼 다른 한근이 켤레근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요?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가 있는데 허수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실수 1이 되고 허수와 또 다른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되기 위해선 나의 켤레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또 다른 한근이 0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합이 1이고 곱이 2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허근이 나오면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밝힌 상태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복소수 z는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나하고 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값을 물어볼 거니까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근데 복소수 성질을 알죠? 이 녀석은 각각의 켤레를 써서 복소 써서 계산에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1은 어차피 켤레를 붙여도 1인 거 아니까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걸 전개만 해주면 여러분들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그죠? 이걸 전개해서 곱하게 되면 알파와 알파의 곱, 두근의 곱, 그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알파의 켤레 플러스 1로 전개되는 거 아니까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보이시죠? 그렇죠? 분자도 마찬가지겠죠? 알파와 알파 켤레의 곱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 묶어서 알파의 켤레 괜찮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두근의 합 알파와 알파 플러스 알파의 켤레의 합 1 나하고 나의 켤레의 곱 2인 걸 아니까 식에 대입해서 완성해 주시면 답이 완성되겠죠, 그죠? 그게 어렵지 않지, 그치? 1에서 2를 더해서 1 더할 거니까 4, 그치? 2에서 1을 빼고 1 더할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쵸? 답은 2분의 1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알고 보면 별 문제 아니지, 그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17번, 13번, 8번 이 세 문제 말고 혹시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5분 뒤에 바로 시작할게. 또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지금 완성하시고 내가 지금 정말 너무 할 게 없다 하시면 다음 단원 핵심 기출 문제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일단 얘들아 설 때 이 다음 단원까지만 나갈 거예요. 많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주고 교재 완성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못해도 돼요. 그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던 거 잘 정리해 놔야 그치? 테스트를 보든 뭘 하든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시험 봐요? 아, 오늘 안 봐요. 짜자잔짠짠. 자, 2차 방식과 2차 함수 고난도 문제도 질문 나오고 같이 좀 해볼게요. 8번부터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1등급 문제네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텐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D로 나온다고 하자. 그치? 그 순서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2차 함수의 미정계수를 주사위 문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AD로 이렇게 설정하자. 첫 번째 나온 눈과 네 번째 나온 눈을 가지고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도 만들었는데 얘는 DX 그 다음 플러스 BC로 하죠. 그죠? ABC 눈금 나오면 두 함수식이 완성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자, 첫 번째 기억은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d. 그죠?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순서상 a, d는 몇 개냐 물어보는 거니까 이 문금 a, d가 1부터 6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만든 이 함수식이 x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a와 d에 어떤 문구를 썼을 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데 최고차항이 양수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든 두 점 만나든지 이걸 원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한 점 또는 두 점이 나온다는 거니까 2차 방정식 개념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달라 이 조건이지, 그렇지? 그죠? 그럼 식 써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곱하기 ad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는 a, d라는 수소상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a하고 a가 있으니까 묶을 거예요. 왠지 알 겁니다. 두 식의 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a라는 주사위 묶으면 어차피 양수인 걸 아니까, 그렇지? 주어진 이 식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정리해 주시면 a의 값을 빼서 4d를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는 수서쌍을 찾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a에다가 1을 썼을 때 d가 0 아니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주사위 묶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 d라고 했을 때 d에다가 설정을 1을 해주면 4를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럼 a가 4였을 때 0이 될 거고 5였을 때 6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돼요? 그럼 d가 2일 때는 8을 뺄 거니까 불가하겠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세 쌍이 나오거든요, 그쵸? 괜찮아요? 0일 때 상관없죠? 그것도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해석될까요? 그죠? 기억은? 틀렸네요. 2개가 아니라 3개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차분히 풀면 우리가 알던 대로 푸는 거니까. 니은 볼까요? 네,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뭐냐면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d 방금 했던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dx 플러스 bc, 그렇죠? 직선 그래프를 했을 때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조건을 썼을 때 A, B, C, D에 쓸 수 있는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잡는데, 그러니까 니들의 1부터 6까지 숫자를 다 때려박아서 만드는 함수를 계속 그려놔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얘는 A에 못 쓰고 B 못 쓰고 아니라 니들이 알고 있는 주사위 묶음을 다 때려 넣어도 이 두 그래프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면 틀렸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실수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식과 요 1차식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때 이 방정식이 되죠, 그쵸?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와야 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식이 같을 거니까 최고차항 쪽으로 계속 밀게요. dx 넘을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 d를 빼준 x항이 나올 거죠, 그렇죠? bc 넘기겠죠. 그러면 ad에서 bc를 빼준 항이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판별식 b제곱일 거니까 그냥 a 플러스 d의 제곱 써도 상관없죠. 그치?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여기에 ad 마이너스 bc를 넣었을 때, 그쵸? 이 식이 그냥 딱 봐도 0보다 큰지가 주목돼. 얘가 항상 0보다 큰지를 밝히고 싶은 거야. 될까요? 내가 이거 밝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쌤이 이쪽으로 좀 끌고 올게요. 타임 좁혀서. 괜찮죠? 자,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 ad 나올 거고 플러스 4 bc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d 나오죠.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나오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왜? 얘가 a-d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왜 만드냐면 이 음수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실수의 성질로 묶어서 완전 제곱 식구를 만들 수 있으면 a에서 d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더라도 제곱을 통해서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같은 눈금이 나면 0이 되겠죠. 이 식이 항상 0 이상인 걸 알고 있고 주사위 눈금 BC의 곱도 거기에 4를 곱한 것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얘는 0이 포함해서 0은 없잖아요. 그렇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0보다 크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 무조건 서로랑 두 개를 만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가져가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죠? 차분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쌤이 어떤 과정을 썼는지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하나 더 있군요. 디귿까지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 여기 나오죠? 지금 쌤 얼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있으면 지워도 될까 이제? 천천히 하세요. 쌤이 줄게요. 디귿도 지금 안 하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양의 실근을 적어가 갖는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두근의 곱이 뭐 두근의 합이 양수인데 두근의 곱도 양수면 땡큐고, 그지? 두근의 합이 음수인데 두근의 곱이 음수면 그때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쌤이 지금 볼게요. 기억니엇을 지우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x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0이다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양의 실근을 적어다 한다. 자, 이 녀석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까 전에 니은에서 만든 방정식이죠. 그쵸?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시키는 게 얘잖아요. 맞죠? 아까 확인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크다라는 걸 밝힌 거지, 이거,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밝혀진 거지.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양의 실근지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그래프에 축 있죠? 축. 여러분,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여기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 거 보여요? 그죠? 쌤이 축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가 양수 1이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인 걸 쌤이 알았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축이 양수인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면 얘는 축이 x가 1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맞죠? 그 말은 쌤이 이걸 딱 봤을 때 a, b, c, d를 가지고 얘네들의 대수관계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같은 수가 될수 0이 된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양수 또는 음수가 있잖아. 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얘는 1이지만 얘가 x항계수가 음수니까 축은 양수다 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쌤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지워질 거고 플러스 될 거고 1분의 a 플러스 d는 양수인 걸 아니까 2분의 a 플러스 d가 양수인 걸 아니까 그럼 얘가 양수니까 응? 얘가 양수니까 y축이 여기 있거나 이 왼쪽이 있겠지. 그쵸?
돼요? 내가 원하는 x축과 y축이 다음 같은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축이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두근 중에 한 근은 반드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한 근은 무조건 양수, 다른 한 근은 음수다라는 게 밝혀지겠죠. 괜찮나요? 뭐 물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적어도 한 근은 양수인 것을 밝힐 수 있다. 디귿도 맞네요. 오케이?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오답부터 쓰시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확실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수투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요? 오늘인가요? 화목토인가요? 화목토? 화목? 아, 화목에 다 하는 거예요? 와우. 화요일에 언제? 몇 시에? 5시, 6시. 어? 5시 반. 5시 반?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아니면 내려가서 가방 놓고 밥 먹고 공부하나? 그럼 자서 숙제? 너 오늘 수투 숙제는 잘하냐? 영숙 찍는 쌤 이런 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요즘에 그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막 우리 반에서 숙제를 다 잘해오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정규반 숙제를 못 한다고 그런 애도 있고, 그치?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다 밀리니까 설 돼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치? 13번 볼까요, 여러분들? 실수 A에 대해서 등식이 있어요. B라는 등식은요, B는요, A에 관한 2차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16분의 35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A가 정해지면 B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2차 함수로 보인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자연수 B의 최대값을 M1이라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수 B의 최대값 그것을 M1이라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되죠? 얘들아 이거 해석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A의 값에 대한 2차식이니까 A가 최고차 음수야. 위로 블록이야. 그래서 이게 A축에 따라서 A를 넣을 때마다 함수값들이 나오는데 그게 B축에 찍혀요. 이렇게.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B의 최대값이에요. 그죠? 이래요? 그럼 나는 이 식을 썼을 때 내가 만약에 B축 이렇게 썼으면 이게 B축이잖아요. 그죠? 그럼 B는 봐봐 얘들아.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원래 최대인데 이 값보다 이하로 나오죠. 그쵸? 이 값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하로 나오잖아. 그치? 맞죠? B의 범위잖아 이게. 근데 이 범위 중에서 자연수를 찾는 거야. 자연수 B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연수가 딱 이 수면 좋겠지. 근데 그 수가 아니라 그 밑에 만약에 3이 있었어. 그럼 3이 답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3과 4 사이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 자연수는 3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원래 하던 대로 하되 자연수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얘를 표준으로 바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바꿔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B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니까 몇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몇이 필요한 거야? 16분의 1 필요한 거 맞지 얘들아? 이건 A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될 거란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내면에 쓰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서 16분의 1로 넣으면 그쵸? 돼요?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16분의 36 몇이죠? 16분의 36 네? 4분의 9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4분의 9가 나올 거니까 B는 4분의 9 이하로 나오겠죠. 4분의 9는 2점 몇인 거 보여요? 그럼 얘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거 알겠죠? 최대값이? 그럼 내가 원하는 자연수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뭐가 되는 거야?
2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자연수 b를 썼을 때 b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그냥 b값 자체가 되는 거죠. 헷갈렸다, 그치? 이 식에 따라서 b가 나오는데 b는 요거 이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b가 4분의 9 이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최대값을 원하는 거니까 2 쓰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두 번째도 선생님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연수 m에 대해서 또 비슷한 느낌이네요. n은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플러스 2의 실수 n의 최대값을 연출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잘 봐요. 자연수 m이야, 얘들아. 뭐야? 넣어주는 수야. 그렇지? 이 m에 대해서 만족시켜주는 실수 n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m에 관한 2차 함수인데 봐봐 얘들아. 봐봐. 얘는 위로 블록인데 맞지? 맞지? 근데 자연수 m만 집어넣을 거니까 자연수를 넣는 수들만 함수값이 찍히고 그렇지 않은 수들은 찍히지 않는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 함수값들 n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몇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축이 어딘지 보시고 축 근방에 있는 축이 자연수면 땡큐겠지만 축 근방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 답이 되겠죠. 내 말 이해돼요? 내 말 되죠? 그쵸? 그럼 얘를 표준어 바꿔봅시다.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 똑같은 느낌이죠. 그죠? 2니까 여기에다가 16분의 1 16분의 1을 더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6분의 33이 나오겠죠. 그렇죠? 즉 여기에 축이 m이 4분의 1일 때잖아. 근데 4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얘는 찍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럼 4분의 1 근방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뭐야?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아 0은 자연수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미안해요. 그렇죠? 1부터 2, 3, 4 이것만 찍힐 것이고 나머지 녀석들은 찍혀 안 찍혀? 안 찍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나올 것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1을 넣어서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쵸? 돼요? 그럼 이때가 최대값 m2가 된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얘들아? 맞지? 0으로 넣었어요. 미안해요. 진짜 자연수인데. 그럼 m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 그치?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찍혀 나오겠지. 그치? 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3으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 좋은 문제네요, 여러분들. 좋은 문제네요.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이 영상 올릴 건데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빠져서 올리면 뭐해? 보질 않는데, 그렇지? 쌤 조회수를 쌤이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유튜브는 그런 거 알죠? 내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상대방이 몇 분까지 봤는지 알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아직 안 해요.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많이 풀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3시간 하면 한 10문제 정도? 그 정도 해도 벅차죠. 다 가져가기가. 그렇지? 오늘 딱 6문제니까 딱 괜찮네요.
됐나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뭘까요? 자, 실수 A와 K에 대해서 X라는 녀석의 범위를요, 실수 A에서부터 A에서 3을 더한 A 플러스 3.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요만큼 범위예요, 그쵸? 그쵸? 요만큼 범위. 맞지? A가 5면 5에서 8, A가 10이면 10에서 13, A가 20이면 20에서 23.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죠? A가 바뀐다고 이 내가 잡고자 하는 범위가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범위로 잡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차함수 fx를 그릴 건데 참 x범위가 이러니까 이 그래프의 일부분만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인데 범위가 요만큼만 할 거야, 그치? 요만큼만 할 거야, 요렇게만, 그치? 그럼 A를 잡을 때마다 내가 라이트를 비치듯이, 불빛을 비치듯이 촥 이렇게 보이거나 촥 이렇게 보이거나 촥 이렇게 보이거나 촥 이렇게 보이거나. 이해돼요? 손전등으로 딱 비쳤을 때 그 간격이 똑같다면 비칠 때마다 그 비치는 구경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무슨 말이 돼요? 그쵸? 내가 지금 이 라이트를 비쳤을 때 느낌 중에 얘들아 봐봐. 왼쪽을 비추잖아? 그러면 왼쪽을 비추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A를 넣었을 때야, 맞지? 최소값은 A 플러스 3 넣었을 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좀 완만해지다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이때는 뭐야? A를 넣든 A 플러스 3을 넣든 최대값이 같겠죠. 그치? 이해돼요? 근데 이게 오른쪽을 비춰. 어떻게 돼? 이번에 A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 쌤이 아는 그 문제를 거쳐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A가 K보다 작을 때에는 GA라는 식으로 보일 거고 A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HA라는 식으로 나온대요. 자, 무슨 소리야? 내가 이 A의 범위를 어떤 특정한 상수 K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혹은 작을 때에 따라서 최대값을 내보내는 식이 다를 거라고. 근데 이때 이 최대값이 어떤 수가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 왼쪽에 좀 더 치우실 때 얘를 넣어야 돼. A를 넣어서 만든 식. 즉 FA가 내가 원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식일 것이지만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치우치되면 A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식이 바뀌잖아. 그 기준이 뭐야? 라이트를 딱 정 가운데 비춰서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해주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그 점에서는 널 쓰든 널 상관없잖아. 근데 이때 오른쪽을 치우치면 A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최대값. 이 기준에서 왼쪽을 치우치면 A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A와 A 플러스 3의 딱 가운데에 축이 위치하게끔 해주는 수를 찾아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축이 어딘지도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맞아요? 즉, 얘의 축은 뭐야? 3이잖아. A와 A 플러스 3 내가 지금 간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쵸? 3이잖아.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A란 녀석이 어떤 수일 때야? 3에서 3의 절반인 2분의 3을 뺀 거. 맞지? 즉,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가 3보다 작으면,
A라는 숫자가 3보다 작네. 2분의 3보다 작은 수면 범위가 왼쪽으로 가겠지. 내가 그냥 그러네요 하니까 그러하지 마. 생각해. 이 문제 얘들아 핵심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있어야 나중에 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해주는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아 문제가 A에서 A 플러스 3까지 범위니까 이 간격선은 변하지 않아. 근데 밑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은 내가 딱 봤을 때 범위를 어떻게 전부 다 달라지겠지. 근데 잘 보면 A라는 숫자가 축보다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만들면 A를 넣어서 만든 식, 즉 FA가 최대값. 근데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비추고 있어. 이때는 FA가 아니라 FA 플러스 3을 넣어야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안다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그러면 딱 라이트를 딱 가운데 비춰서 내가 원하는 A든 A 플러스 3을 넣든 상관없는 그 상황에서 그 A가 몇인지를 일단 파악한 거야. 2분의 3. 그럼 내가 A가 2분의 3보다 만약 작다면 왼쪽으로 더 치우쳤다는 거잖아. A에 0을 쓰겠다는 소리는 이렇게 비추겠다는 거잖아. 축은 변하지 않잖아. 이 함수는 고정돼 있단 말이야. A가 0이냐 해봐. 왼쪽으로 갔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A가 2분의 4가.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A를 넣었을 때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치? 맞아? 그럼 그때는 이 식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A가 어떤 숫자보다 작을 때에는 최대값이 이 식인데 그 문제에서 뭐라 했어? 그 식을 GA로 쓰기 때문에 이게 GA라는 소리야. 돼요? 그 말은 A가 만약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오른쪽이 그럼 이때 뭐야? F에다가 A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뭐라 쓰겠대? HA로 쓰겠다라는 거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GA와 HA식이 완성된 거죠. GA는 말 그대로 FA와 같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 거고 HA라는 식은 FA 대신 A 플러스 3을 넣은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3 플러스 10과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럼 두 식이 완성된 거 이해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는 K가 2분의 3이라도 보이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엄청 왜냐면 내가 이게 정신요고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치? 쌤이 정신요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좀 유형이 다양해요. 좀만 집중합시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푸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못 풀 겁니다. 잘 보시고 이런 조건이 잡혔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의 범위를 비춘다. 그때 최대 최소값은 어떤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리 보인다. 마치 절대값을 놓고 풀듯이 그런 문제처럼 본다는 거죠. 그렇죠? GA랑 HA가 왜 이런 건지를 잘 작용해 놓으셔야 될 거라. 그리고 왜 K가 2분의 3일 때인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1시 35분이니까 45분까지 쉬었다가 이 다음 단은 개념 정리하고 핵심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다 풀고 나면 앞에 거 오답 미리 작성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수업 시간 내에 틀린 거 다 고치고 정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숙제 다 못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3교시 때 채점 받으시면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45분까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3, 4차 방정식 신기출 문제풀이를 오늘 완성하고 가셔야 다음 시간에 여기 해제 강의가 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54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까지 문제풀이 하는데
저번에 푸는 걸 보니까 잘 푸는데 또 오랜만에 풀어서 못 푸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대표형 문제를 쌤이 같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대표 유형별 하나씩 그치? 같이 하면서 같이 풉시다. 넌 잘 푸는 거 내가 아는데 그냥 쌤이랑 같이 풀자고 그치? 자 3, 4차 방정식의 핵심은 일단 인수분해죠 그죠?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야? 1차, 2차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어떤 특정 수를 넣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를 찾는 건데 뭐 집어넣을까요? 뭐 넣을까요? 마이너스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곱해서 더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시고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시고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서 더해서 괜찮네,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x 플러스 1 그죠? 조립법은 항상 명시만 했어. 조립법은 최고참 계수가 1로 되어 있는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치?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의 실근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뭡니까? 자, 이 2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b제곱은 항상 양수 또는 0일 거고요. 마이너스 4ac인데 a와 c가 같은 부호면 항상 음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b제곱이 16이고 4, 5, 20이니까 얘가 음수 나온다는 걸 알아서 허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근공 쓸 건데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5가 될 거니까 2 뿔마 루트 1i니까 이렇게 i를 써도 될까요? 그렇죠? 괜찮죠? 내가 원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2 풀마 i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해당되는 값 구하는 건 어려움 없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앞서서 배웠던 문제들을 잘 풀면 여기는 그냥 푸는 거죠, 뭐, 그렇지? 자, 두 번째는 4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거계수 문제죠?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건데 문제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그죠? 얘를 다 전개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과계수 전개해서 쓰고 싶은 게 뭐였어요? 아, 세 근의 합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에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세 근이면 최고창이 1이니까 얘를 전개한 거랑 위에 있는 식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전개시켜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한 거였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인 걸 알고 있고 두근의 합이 a분의 c 5라는 걸 알고 있고 세 근의 곱은 상수끼리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a분의 d 즉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세팅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쳐다볼 텐데 문자 두 개인 이 식을 1을 기점으로 1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마치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한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요? 괜찮죠? 1이라는 게 x라 취급하면 1을 3번 곱한 1 세제곱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1을 2번 곱한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 1을 1번 곱한 항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취급하겠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1을 2번 곱한 것은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감마 1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되어 있는 1제곱항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1을 1번 곱한 거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되어 있는 1항이 나오겠지, 그치?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받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착착착 쓰시면 될 거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1. 괜찮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것은 5. 알파, 베타, 감마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럼 답이 3으로 떨어져 나온지를 물어보는 문제 되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쌤이 원하는 건 다시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냥 이 문제 날리는 거야. 잘 보시고 아 이렇게 나도 풀어봐야지 하고 도움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문제를 내가 다 풀었다는 느낌을 보시면 좀 안 될 겁니다. 괜찮죠? 쌤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 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쵸? 쌤 이걸 풀어주지 않아도 아마 벌써 암산으로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3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뭐다? 3 플러스 루트 7이다. 자, 중요 포인트는 PQ가 뭐다? 유리수라는 거지, 그치? PQ가 유리수다. 뜻하는 게 뭐죠? P하고 Q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근의 합, 두근두근의 합, 세근의 곱도 유리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되어 있다면 얘하고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면 루트 7을 지워두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들어있는 어떠한 근이 필요할 거고, 그죠? 두근끼리 곱했을 때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나의 켤레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왜? 세 개를 곱했을 때조차도 유리수가 돼야 될 거니까. 맞습니까? 물론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셋 다 더해서 뭐 지워지게 할 수 있겠지만 더했을 때도 유리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직접 다 해보면 나와 나의 켤레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근이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세 근 세팅을 해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7번에서 PQ 더한 값 물어보잖아요. 맞죠? 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건 PQR인데 이게 P하고 P가 두 번 출현하죠. 그렇죠? 요걸 이용하자는 거야.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을 P와 마이너스 P의 역수인 역수인다. 반대분 P라는 거 아니까 이 세근의 합을 더해주면 6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P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세근의 곱은 3의 제곱 9에서 루트 7제곱 7빼면 2잖아. 그치? 2에다가 알파 곱하면 2알파잖아. 그치?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P라는 사실을 알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걸 엮어서 쓰면 알파 값과 P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알파를 구하게 되면 두근의 합. 이렇게 두근 뭐야? 2. 이렇게 두근 알파 걸 거냐? 마이너스 P가 6 플러스 알파고 얘가 마이너스 2 알파랑 같을 거니까 3알파가 마이너스 6. 알파가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인 걸 가져가시면 두근 그러면 6 써줄게.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7. 그럼 두근 해주면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7. 합. 이게 뭐다? Q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2를 더할 거니까 1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쌤의 방법을 토대로 한 번 더 풀어서 꼭 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남은 한 교시 조금 활용 잘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또 너무 느긋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와서 하는 거면 최대한 많이 해놓고 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10번이 쌤이 저번 시간에 어떤 기출문제 풀 때 너무 도움이 됐던 그 허근의 성질, 그치? 자,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를 써서 푸는 문제 기억나시죠? x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의 허근과 x 세제곱은 마이너스라는 방정식의 허근,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해해달라는 거였어요. 얘를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는 0이다. 자, 조리법 써서도 알겠지만 x 마이너스 1과 나머지 식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바로바로 인수분해 가능할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이 방정식에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1은 실근이니까 내가 원하는 오메가와 좀 동떨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였다? 요 2차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근 그게 오메가인데 직접 구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이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근이 나오는데 이 두 근을 나는 오메가와 나의 혈내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세팅해 주고 나서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이 두 문자를 가지고 만든 식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지. 그렇지? 맞죠? 첫 번째는 나도 이 방정식의 근이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야? 이렇게 생긴 허수를 세제곱했을 때 1이라는 실수가 된다. 엄청 유니크한 성질인 거지. 그렇지? 그죠? 맞잖아. 제곱했을 때도 아니고 세제곱했을 때 유리수가 아닌 실수 1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다? 아,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 그죠? 이 두 개만 알아도 3차, 4차 이상식을 다 1 또는 2차 식으로 바꿔준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그리고 나서 나와 나의 혈내근 사이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나하고 나의 혈내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나하고 나의 혈내근의 곱은 1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변칙적으로 얘를 보면 아 오메가는 오메가의 혈내분의 1과 같구나. 여러분들 이게 뜻하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면 그죠? 나하고 나의 역수의 관계를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1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언제가 너희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라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외워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치?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 나의 혈내근이 문제 나와. 얘가 허근인데 오메가인데 갑자기 나의 혈내근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원해. 그러면 이 두 개까지 가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괜찮죠? 그러니까 이 세팅을 하면 얘도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기반 삼아서 푸는 문제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차수리는 문제니까 이걸 기반 삼아서 푸는 문제 10번 문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립방정식인데 여러분 쌤 연립에서 딱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질문 네. 조금 질문. 네. 왜 Q가 14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근의 합이 A분의 C니까 Q잖아요. 근데 저기 알파 값이 네. 그 뭐냐 알파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요. 그러네요. 그럼 답이 틀렸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였잖아 하나. 그치? 그럼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2가 나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10. 앞에 2도 있잖아. 10. 그죠? 뭐 이거야 뭐. 괜찮죠? 여러분들 연립 2차 방정식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연립 2차는 1차와 2차를 엮어도 연립 2차지, 그치?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어떻게 풀었어? 그치? 이 1차식을 x는 2y 플러스 3이다. 뭐 y는 뭐 3x 마이너스 5다. 한 문자식으로 정리한 다음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지, 그치? 맞죠? 그때 내가 만약에 연립 2차인데 2차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요? 2차 중에 한쪽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서 는 0꼴이 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치? 하나는 x-2y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하나는
2x-3y였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아, x-2y가 0이 되는 관계식을 쓸 때에는 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도 성립하겠죠. 그치? 이 관계를 성립하게 해주는 x, y를 쓰면 얘는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2y가 0이 되는 이 1차와 밑에 있는 2차를 엮어서 해 두 쌍을 구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 아, 2x-3y를 0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를 썼을 때 밑에 있는 2차를 여기다 푸는 거. 즉 위에서 풀었던 방법대로 분할시켜서 이때 두 쌍과 이때 두 쌍을 더한 총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 방법으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2차와 2차인데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 두 2차식에서 2차식을 서로 뺐을 때 1차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두 식을 뺐는데 둘 다 최고차 한계에서 서로 갖다 빼서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럼 1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그 1차 방정식을 엮어서도 풀 수 있을 거고 또 어떨 때 뭐였어?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알겠냐 물어본 거야. x 플러스 y 값과 xy 값을 구해서 풀었던 게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였냐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뭐였어? 주어진 열린 2차 방정식을 가만히 쳐다봤는데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도 기존의 방정식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방정식이잖아. 그거 무슨 소리냐면 x가 1이고 y가 2일 때도 해면 x가 2고 y가 1일 때도 해가 되는 그런 방정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었어. 근데 그 x, y를 바꿔서 봐도 똑같지. 그럼 그 방정식의 한 해가 1,3이었으면 3,1도 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잖아. 그치? 그럼 그런 방정식을 봤을 때는 x와 y의 합 그리고 x와 y의 곱을 구하는 거였지. 그치? 왜냐면 이 두 개를 알면 x와 y를 근으로 하고 있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최고차는 뭐야? 어차피 1로 두면 두분의 합이 u면 마이너스 ut 곱이 v면 플러스 v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t 값 두 개를 구하면 그게 x와 y라는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1하고 2가 나오면 아, 두근이 1, 2도 되지만 2,1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2차를 풀 때 이거 x 대신 y 대신 x를 써도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x 플러스 y라는 동그라미 값과 x, y라는 값은 v, 세모라는 값을 먼저 구하도록 식을 풀라는 거지. 그치? 그게 무슨 소리야? 주어진 방정식을 x 플러스 y는 u로 x, y는 v로 바꿔서 그 복잡한 식을 u와 v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u하고 v를 구하라는 소리 하는 거야. u하고 v를 구했어. 근데 이게 두 쌍이 나올 수 있잖아? 바꿨는데 복잡한 식이 1차, 2차 바뀌어서 u는 3일 때 v가 5요. u가 7 때 v가 3이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걸 해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매번 설명을 해준다? 그럼 1회차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선생님 넘겨. 2회차 또 설명을 해. 그런 거 알아. 근데 이걸 쓰질 않아. 쓰질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풀 때 열림 풀잖아? 그럼 가만히 쳐다봐. 무조건 이렇게 보이는 것만 풀지 말고 이건 x, y를 바꿔도 되는 건데 그런 방정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열림 볼 때는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를 풀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시선으로 여기 있는 분 13번, 14번, 15번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13번은 안 돼. x 빼기 y가 2니까 y 빼기 x를 2라 쓸 수 없잖아. 안 되잖아. 그치? 14번 봐봐. 안 돼. 되네요? 14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x제곱, y제곱 서로 바꿔도 y제곱, x제곱 다르네요? 미안해요. 그쵸? 다르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밑에 보고 있었어요. 그냥 15번 돼야 안 돼요.
15번 돼야 안 돼요? 15번 되죠? 15번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되지? 그럼 15번을 할 때는 x 플러스 y를 한 문자 v, xy를 u라 놓고, 아니 꼭 uv 표현할 필요 없지, 그치? 내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y와 xy를 문자로 바꿔서 주어진 식을 바꿔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해될까요? 괜찮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계약 6은 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활용이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이 2시 10분이니까 30분 드릴게요. 40분까지 쭉 내가 속도감 있게 풀어보는 생각으로 쭉 풀어보시고 같이 채점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